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하는데요. 스튜디오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재 전문가 모셨고요. 그리고 또 메리츠 증권의 황혜수 차장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황혜수 차장은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과 함께 포인트를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공개합니다. 역시나 두 분 나란히 지정학적 리스크를 첫 번째로 꼽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에너지 관련된 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은 또 인플레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최원재 전문가님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금 임박하면서 이제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에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침공이 임박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쪽에서 이제 그다음에 원유 이쪽이 좀 천연가스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 그다음에 밀 가격 등 곡물 가격 상승도 점쳐지고 있고,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이 최근에 강세인데 역시 같은 맥락으로 역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를 더 자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은 다음 달에 발표되는 거죠. 2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상치를 또 상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간밤에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94달러 중반을 좀 넘어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거 조금 내려와가지고 93달러 선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모든 이제 글로벌 IB들이 모두 이제 다 100달러를 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12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또 다시 뭐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준의 매파 기조는 뭐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는 희망을 가지는 측도 있는데, 결국에는 물가를 계속적으로 뭐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매파 기조는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3월에 50bp 0.5% 금리 인상을 저번에는 100%까지 봤는데 조금 떨어져서 50%로 좀 낮아지긴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여전히 0.5%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살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IB들의 뭐 골드만삭스 측은 뭐 올해 7번 금리 인상 또 상향 조정했는데 3월에 0.5%는 안 할 것이다, 0.25% 할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월 뿐만이 아니라 5월에도 0.5%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CT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IB들은 조금 뭐 50bp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좀 시장이 한층 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식이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성립되겠네요. 국제유가 100달러까지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따라서 인플레는 좀 더 가속화되고,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더 빨라지거나 혹은 강력해질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황현수 차장님 연결돼 계시죠? 네. 네. 이 부분 다뤄주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우선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침공 그 자체는 시장에 그렇게 부정적이다라고 보시기에는 약간은 크게 그런 위험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 된다면은 러시아가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천연가스와 석유 모두 13에서 17%까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이끌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최근에 소비 심리도 이에 따라서 위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은 높고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시장에서도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의 어떤 선행 지표들의 움직임을 보자면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장기와 단기의 금리 차가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긴축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은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금리가 고점을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점, 연쇄적인 어떤 주식시장에는 조금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악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자면
3월 FOMC에서의 어떤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정도가 확인이 돼야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도 약간은 시장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면서 주식에서 채권으로의 자금 이동 가능성을 또 예상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시장의 일시적인 타격이 불가피함으로써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모아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봐야 될 부분, SK이노베이션이 헝가리하고 중국에 6조 원대 공장을 증설하겠다. 배터리 사업 부문 점차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최현재 전문가님 준비해 주셨죠?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중국하고 헝가리 측에 공장이 있는데 6조 원대의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공장 증설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라인 증설이 신속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다음 달까지 장비업체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 국내 장비업체들의 대규모 수주가 예상되어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주로는 SK이노베이션의 장비 공급 업체를 좀 들 수 있는데요. 역시 PNT, 그 다음에 원익 PNE, NS, 그 다음에 유일 에너토크, 그 다음에 엠플러스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유일 에너토크랑 엠플러스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안 좋았죠. 안 좋고 지금 전년 대비 다 영업 적자가 났고, 그다음에 실적에서 지금 흑자가 예상되거나 흑자가 난 기업들은 PNT, 원익 PNE, NS 등을 들 수 있는데, 저는 차라리 접근을 하시려고 하면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에 충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매물을 해놓으셨다가, 좀 흑자가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 원익 PNE, PNT, NS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이번 증설에 따른 수혜주는 여기에 기존에 납품했던 업체들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언급을 해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 황현수 차장님 짚어주실 포인트죠.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 시장이 연준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은 채권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미국 채권 시장은 어떤 연준의 불확실성을 안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의 경기 둔화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FOMC에서의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정도가 시장에서 가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 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부분도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조금 시장에 하방을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3월에 어떤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시점까지 이 부분이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부분 우려가 재차 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어려운 장인데요. 골라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최현재 전문가가 금호석유고요. 황현수 차장은 KB금융입니다. 금호석유 얼마 전에 또 경영난 이슈가 좀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한 차례 주목받기도 했는데 가져오신 이유가 뭘까요? 최현재 전문가님. 요즘에 화학업체 주식들이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 탄력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갖고 나왔고요. 네. 일단 타 화학업체 대비 실적이 지금 수익성이 압도적입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19%, 20% 가까이 근접하고 있고, 물론 최고 높았을 때는 30% 가까이 근접했는데 좀 꺾여 내려오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ROE가 27%로 상당히 고 ROE죠.
그다음에 PBR이 0.9로 PBR도 낮고 그렇게 본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없고 그다음에 현금 보유가 지금 풍부합니다. 올 지금 21년 말에 6천억, 올해 지금 한 1조로 넘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재무 구조가 우수해서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리스크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8만 8천 원, 손절가는 13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합성 고무 만들어서 여천의 NCC하고는 파이가 겹치는 게 없죠. 예, 맞습니다. 관련이 없고요. 일단 뭐 그런 쪽에서는 조금 뭐 안심을 하셔도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였고요. 다음은 KB금융입니다. 황현수 사장님, 이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사도 좋겠다, 업사이드 좀 더 있다라고 보시는 이유 설명해 주시죠. 우선 KB금융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어떤 금리 인상에 따른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은행주 중에 하나인데요. 동종업종 내에서 어떤 그 KB금융이 적극적인 주주 환원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점이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그 코비드 충당금을 대규모 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발표가 했는데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따른 그 실적 성장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자 수익률이 지난 21년 4분기에 그 금리가 10bp 정도 상승하면서 KB금융의 이자 수익 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어떤 금리 인상 트렌드가 올해에도 계속해서 유지될 경우에 KB금융의 이익 성장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강화되는 주주 환원 정책 역시 동사의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말씀해 주신 대로 주가 상승이 빠르게 나타난 부분이 있고 이제는 약간의 시장 리스크도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그 전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7만 원, 손절가는 5만 7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설정을 해 주시네요. 그래서 새로운 가격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종가가 6만 5,800원인데 지금 동시효과 구간 6만 4,700원 정도 선에 서 있습니다. KB금융. 전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이라면 접근 가능하다라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네요. 다만 업사이드는 한 10% 정도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